이 물건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암 진단 후 제가 제일 먼저 버린 생활용품 5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이것들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걸 써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한의사로서 암을 직접 겪고 극복하면서 매일 몸에 닿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 저와 비슷하다면 한 번만 같이 다시 봐주세요. 특히 마지막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에 다 있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이 찾아뵐게요. 제가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5위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세탁세제요. 다 씻겨 나가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암 진단 받고 나서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향 좋은 섬유유연제 있잖아요. 저도 빨래하고 나서 그 향 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 향이 며칠이 지나도 옷에 남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향을 오래 붙잡아 두려고 성분이 섬유 표면에 코팅되는 거예요. 코팅이 되니까 안 씻겨나가고 남는 거고요. 그 남은 코팅이 하루 종일 피부에 닿는 거잖아요. 실제로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시판 섬유유연제 10종을 검사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환경부 지정 유해물질이 검출됐어요.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그냥 아무 제품이나 쓸 수 없겠다 싶었죠. 한의학에서는 피부가 그냥 몸을 덮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피 흡수라고 하는데요. 한 번 닿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매일 수년간 반복될 때예요. 암 진단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향이 강한 섬유유연제는 없애고 성분이 단순한 걸로 바꿨어요. 한 번에 다 바꾼 건 아니에요. 있는 거 다 쓰고 나서 새로 살 때 다르게 사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현실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세탁세제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옷이었어요. 자, 4위예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가 하루에 가장 오래 닿는 게 뭘까요? 음식은 하루 3번 잠깐이잖아요. 근데 옷은 아침에 입고 나서 잠들 때까지, 어떤 건 자면서도 입고 있으니까 사실상 24시간 피부에 닿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어왔던 거였어요. 뭘 신경 써야 할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옷 라벨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대부분 이런 소재들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석유에서 뽑아낸 합성 섬유예요. 쉽게 말하면 가늘게 쪼갠 플라스틱이에요. 섬유가 옷이 되기까지 염료, 접착제, 마감제 같은 수많은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한 번 닿는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매일 수년간 입는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피부가, 즉 몸과 외부가 소통하는 통로예요. 호흡도 하고 흡수도 하고 노폐물을 내보내기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진단 받고 나서 뭘 먹느냐만큼 뭘 입느냐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속옷은 하루 종일 가장 민감한 부위에 직접 밀착돼 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걸리는 순간부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옷 서랍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중에서 면이나 천연 소재인 것들 서랍 제일 앞쪽으로 다 꺼내놨어요. 자연스럽게 그것들부터 먼저 손이 가게 해요. 솔직히 면 소재가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에요. 잘못 빨거나 건조기 돌리면 줄어들기도 하고 관리가 좀 신경 쓰이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암 진단 받고 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몸에 걸치는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이번에 매일 머리에 직접 닿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샴푸였거든요.
3위는 샴푸예요. 샴푸 성분표요. 저도 아예 안 본 건 아니에요. 아이 샴푸는 꼼꼼히 챙겼거든요. 근데 정작 제 것은 거품 잘 나고 향 좋은 걸로만 골랐던 것 같아요. 한의사면서도 제 것만큼은 대충 넘겼던 거예요. 성분표에 이름들이 쫙 써 있는데 막상 읽어봐도 어떤 성분인지 바로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암 진단 받고 나서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복잡한 이름들 중에서 딱 몇 가지만 찾으면 된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사실 매일 감는 게 두피에 꼭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의사 입장에서 보면 두피도 피부라서 매일 강한 세정제로 씻으면 오히려 두피 본연의 유분이 다 씻겨나가서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쓸 때마다 두피에 닿는 성분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샴푸에서 거품을 만들어주는 주요 세정 성분이 있는데요. 한국화학공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피 조직이 민감하게 변화될 수 있고 두피의 항상성을 파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성분표에서 찾는 방법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또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이름도 어렵죠. 이 이름이 앞쪽에 나오면 자극이 강한 성분이 주성분이라는 거예요. 성분표는 앞쪽에 있을수록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에 방부제 성분도 있는데요. 화장품이 상하지 않도록 넣는 성분이에요. 내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성분표에서 파라벤이라는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물론 시중 제품들은 다 안전기준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한 번 사용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저는 이걸 수십 년간 써왔던 거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쓰던 거 계속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분표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파라벤, 이 이름들이 앞쪽에 있는 제품은 되도록 피하기 시작했고요. 아미노산 계열 계면 활성제로 만든 자극이 적은 샴푸로 바꿨어요. 가격이 조금 더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암 진단받고 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씻는 것들을 하나씩 다시 보다 보니까 이번엔 씻고 나서 바로 얼굴에 바르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화장품이었어요. 2위예요. 씻고 나서 바로 얼굴에 바르는 거잖아요. 바로 화장품이에요. 샴푸는 씻어내기라도 하지 화장품은 바르고 나서 그냥 두는 거니까요. 생각해보면 샴푸보다 더 오래, 더 많이 피부에 남아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성분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샴푸는 그나마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파라벤 이 이름들을 찾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성분표는 찾아봐도 판단이 잘 안 돼요. 핵실 시나밀, 리모넨, 리날룰, 시트로네롤, 제라니올 이런 생소한 이름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다 화학성분들이에요. 이름을 봐도 뭔지 모르겠고 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더더욱 알기 어렵잖아요. 저도 의료인이지만 이 성분들을 다 파악하기는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화학 성분들이 과하게 노출되면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색조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여기에 들어간 합성 색소들이 피부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닿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저는 한의사로서 얼굴 피부가 특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얼굴은 피부가 얇고 혈관이 많아서 흡수가 빠른 부위예요. 거기에 매일 여러 겹으로 바르고 있다는 게 암 진단 받고 나서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들 한번 다 비웠어요. 색조 화장품 거의 다 정리했어요. 기초 제품도 매일 쓰던 5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렸어요. 완벽하게 다 바꾼 건 아니에요. 근데 성분이 단순한 것 위주로 최대한 줄이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에 다 있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자, 드디어 1위예요. 바로 화장지예요. 사실 화장지는요, 형광증백제, 표백제 이런 거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막상 살 때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 안 찢어지는 거 위주로 골랐던 것 같아요. 살림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암 진단받고 나서 이 부위에 매일 닿는 게 뭔지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됐어요. 화장지가 닿는 부위가 어디예요? 가장 민감한 부위잖아요. 항문이나 질, 점막 부위는 일반 피부보다 흡수 속도가 수십 배 빠른 곳이에요. 거기에 매일 닿는 거거든요. 한의사로서 이 부분이 암 진단받고 나서 특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화장지가 저렇게 하얀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원래 종이는 저렇게 하얗지 않아요. 저렇게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표백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형광증백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국대학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화장지를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형광증백제는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화장지의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소비자 시민 모임이 대형마트 화장지 36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4개 제품에서 여전히 검출됐어요. 포름알데히드도 있어요. 화장지가 물에 젖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게 내구성을 높이는 성분인데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알레르기나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 합성 향료, 합성 색소까지. 이걸 알고 나서 화장지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합성 향료, 합성 색소 이 4가지를 전부 뺀 제품이에요. 그게 올프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름 자체가 이 4가지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제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내돈내산이고요. 더 좋은 제품이 생기면 또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게 가장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버린 생활용품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5위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4위는 합성섬유, 속옷, 3위는 샴푸, 2위는 화장품, 그리고 1위는 화장지였어요. 거창한 것들이 아니죠? 다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상에서 그냥 넘기고 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창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것들, 매일 몸에 닿는 것들부터 하나씩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한의사로서 암을 직접 겪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한 경험을 하면서 몸은 매일 닿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뭘 먹느냐 못지않게 뭘 쓰느냐, 뭘 입느냐 그게 쌓인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처럼 다 바꿔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한 번쯤 다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중에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하나씩 했거든요. 어떤 걸 먼저 바꿔보실 건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저와 다르게 바꾼 게 있거나 더 좋은 제품을 아시는 분들도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진료하는 틈틈이 댓글 꼭 확인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도 한 걸음 건강으로. 감사합니다.